현재 일본은 주변국들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불거져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예상보다 일본에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가 마셔도 문제없다는 발언이 빌미가 되어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이 그럼 마셔봐라 라며 일본에 역공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나와서 전반적으로 오염수 문제가 크게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오염수 배출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나 관영 언론이 내보내는 외교 기사들은 국수주의에 가깝거나 논리가 결여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본 오염수 건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에서조차 중국의 논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에서 존 케리 기후특사가 방중하여 중국과 기후협약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살얼음판인 양 국가에 뭔가 화해와 협력이 싹트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만, 미국이 지구의 환경을 위한 기후협력을 논하자면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지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오는 존 케리 특사의 방문이 상당히 퇴색되었고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관영 언론은 보도합니다. 한국의 누리꾼들조차 이번만큼은 중국이 맞네, 중국을 응원하기는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미국이 자신들을 지원한 것을 무기로 오염수를 배출하는데 더욱 강한 입장을 보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강경파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한국 대통령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송을 두고 허세 부린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일본식 표현으로 한국은 붉은 망신을 당한다라며 한국이 웃음거리가 될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재의 미국과 일본의 밀착 관계와는 정반대인 의견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은 스가 내각의 출범 제1등 공신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으로부터 나온 발언에서 시작되는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15일 녹화 방송된 일본의 민영방송 TBS CS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면 도쿄올림픽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때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는 도저히 무리라면 확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선택지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와 같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은 큰 파란을 일으킨 상황인데요. 하지만 니카이 간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차기 총리로도 거론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상도 같은 날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인데요.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대해 개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며 무관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 대해 통상의 올림픽과는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각종 언론들과 전문가들,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선거 전문 컨설턴트인 하마자키는 이에 관해서 이미 결정되었고 알리바이 만들기라면서 현재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확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카이 간사장은 이렇게 미리 말을 던져놓고 5월 전에 갑자기 도쿄올림픽 취소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나 아베 총리 정권에서 자주 하던 운을 띄우고 나중에 본론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여론의 올림픽에 대한 지지인데, 이를 하나도 볼 수가 없으며 불과 5일 전에 뉴욕타임즈의 기사인 최악의 타이밍인 올림픽 이벤트가 나간 것도 좋지 않은 모양새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심지어 올림픽 자체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림픽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인권 문제로 올림픽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올림픽 존재의 의미까지 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기자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여기에 더해서 인도는 현재 매일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간사이 지방인 오사카만 해도 매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마침 이러한 일본 상황을 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지난 14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컬럼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언론이어야 하는데 국제 언론은 사실상 올림픽 취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새롭게 도입되는 백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화이자를 7천만 개 이상 전반기에 접종하길 원했으나 수백만 도스도 제대로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초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선거 전문 컨설턴트인 하마자키는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못 얻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일본은 미국의 의견을 베이스로 움직이며 미국의 의중에 대부분 맞춰온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오염수 방출 문제만 해도 미국 국무부가 먼저 지지 성명을 낸 뒤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도체를 억제하면 미국이 피해를 보겠는가를 면밀히 따져봤고 미국과 의논한 끝에 수출 규제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일 간의 도쿄올림픽 관련한 사전 논의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스가 총리가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이에 대해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대부분 미리 양 국가가 실무상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보여주기식 대화인 것이고 실제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미리 결정이 되는데 이처럼 니카이 간사장이 사전에 취소까지 논한 것은 미국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자면 유럽과 미국은 지금까지는 선수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을 올림픽 조직위의 기본적 입장으로 유지한 곳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미국의 주요 언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언론들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것과 올림픽 자체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선수들 안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일전 축구를 돌이켜보자면 일본이 한국에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스포츠적인 재미보다는 이런 시국에 저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림픽 자체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제기되는 주요한 키워드는 불안감, 안전 불감증, 대규모 감염, 변이 바이러스 등 오히려 불쾌감을 비롯해서 좌절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크게 꺼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림픽 선수촌에서 대규모 감염이 벌어진다면 각국의 지도자들은 크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당국은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방역을 해도 불안한 판국에 도쿄올림픽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도쿄올림픽에 긍정적일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쿄올림픽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것은 일본을 지지했어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신뢰한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피력하므로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 정부가 기존의 일본 거주자들만 올림픽을 관람시키겠다는 방침에서 고노다로 장관처럼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니카이 간사장 말처럼 취소하는 카드까지 고려하며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국면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나오는 만큼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미국이 잃는 게 크다고 보면 일본도 별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차 올림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정황상 도쿄올림픽에 대한 암울한 카드만이 놓여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잔치를 앞두고 굳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 것을 봐서는 바이든 허락을 못 받은 게 아니냐면서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가 내각이 미국도 꺼림직해 하는 올림픽을 강행할지 아니면 전격 취소 발표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일본의 후쿠시마 농산물 홍보하다가 방사능 피폭된 연예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작물 먹다가 백혈병에 걸린 연예인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일본 여행은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수많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몸에 쌓여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본 연예인들도 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겠죠. 방사능 먹고 병 걸릴 거 뻔히 아는데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본산 제품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의견을 내면 일본 연예계로
방사능으로부터 퇴출되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으며 방사능으로부터 일본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다니다가 내부 피폭되어 백혈병에 걸리는 등 부작용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배우였던 야마모토 타로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히 테러국가 일본을 지지할 수는 없다 라는 멘션을 올리면서 일본의 방사능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배우는 연예계로부터 퇴출되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되어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창립된 정치단체 일본생활당 레이와 신생구미 대표로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2석을 획득해 기존 야당들의 러브콜까지 받고 있다는데요. 이 사람도 방사능 피폭으로 원형 탈모가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도가 한국땅임을 주장하기도 해 일본의 적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Fact Check. 성명은 야마모토 타로, 1974년 11월 24일생으로 데뷔는 1990년 영화 대타교사 아키바 심각합니다로 연예계에 나타났습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로서 활동해왔으며 일본 방사능 발언 후 연예계에서 퇴출되어 정치인으로 전직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생활당 레이와 신생구미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말 한번 진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합니다. 방사능 사고 이후 초동대처가 늦었다고 비판하는 국가 청문회 자리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야, 이 사람 말 한번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야마모토 타로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 영유권 주장이라는 말도 웃기긴 한데 2008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2014년 12월 생활당에 입당했습니다. 탈원전 운동으로 인해 공동전선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당하자마자 오자와 이치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이후 실질적으로 생활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전쟁 반대, 탈원전 운동에 힘을 실어가며 국회에서 소신 발언하는 참의원입니다. 야마모토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안보 법안에 찬성하는 자민당 의원들과 아베 신조에게 대놓고 당신들은 끝났습니다 라고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우를 하다가 사회운동을 하던 그에 대해 탈원전, 안보 법안 반대 등으로 같은 맥락을 지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발언에 이어 반원전 선언으로 인해 방송 퇴출당한 일본의 배우 야마모토 타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누군가 소리를 내서 말해야 합니다. 전 좋은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배우란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저는 60세, 70세까지도 살아서 분위기 좋고 연기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배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제 꿈을 방해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꿈을요. 라고 말하기도 해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에 따르면 배우의 생명 유지를 위한 전제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때문에 그는 원전의 위험에서 눈을 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반원전을 선언한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난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일 극자 테러리스트는 야마모토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단어보다 과격한 말이었습니다. 매국노,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좋으니 제발 원자력 발전만큼은 포기해달라는 게 그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권 내는 출입 금지 상태입니다. 원전 작업원이나 정부 요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 출입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00년 후? 200년 후? 아니, 100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0km권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고 어른들은 회사도 다닙니다. 정부는 실내에서 생활하면 피폭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방사능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1년 평균 2.4mS의 자연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는 연간 5mS에 노출되는 지역의 주민을 모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강제 이주 기준이 체르노빌의 4배나 되는 20mS입니다. 즉 20mS에 노출된 지역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에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방사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방사능을 실감하지 못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야마모토의 주장은 페페TV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체르노빌의 기준치도 5mS인데 일본은 20mS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페페TV의 지난 영상 보시고 일본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야마모토 타로는 일본의 방사능에 대한 발언을 선거 유세에서 이어가는 등 일본의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방사능 심각성을 주장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国の発表、直ちに影響はない